안녕하세요. 여왕의 레시피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바로 불고기 덮밥인데요. 불고기 덮밥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바로 불고기를 활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고기 덮밥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국민 반찬이죠. 불고기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볼을 하나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맛간장이죠. 요 맛간장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요, 가정에서 나물을 무칠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 볶음 요리 하실 때도 그렇고, 고기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하시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들어갈게요. 설탕이 싫다 그러면은 매실이라던가 아니면 가정에 만들어놨었던 오미자청이라던가 이러한 것들 활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다진 마늘, 간마늘을 활용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진 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이네요. 자, 참기름이 들어가는데요. 나는 다른 기름을 쓰고 싶어. 그러면 향을 낼 수 있는 기름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야채랑 같이 넣어서 섞어주셔도 되고요. 고기만 먼저 넣어서 조물조물 버무려 주셔도 돼요. 이유는 고기에 양념이 배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먼저 버무려 주셔도 되거든요. 한번 버무려 볼까요? 자, 그리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제 양념이 어느 정도 잘 배었다 그런 생각 드시면 이 상태로 우리 탑파통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집어 넣으시고 냉장 보관하셨다가 손님 오시면 바로바로 꺼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관해 놓는 거, 냉장이 좀 오래될 것 같아. 그럼 그 상태로 소분을 하셔가지고 냉동실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어느 정도 양념이 고기에 배어든 다음에 냉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맛간장 만드실 때요, 가정에 있는 야채라던가 쓰고 남은 짜투리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집에서 버리는 거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넣으실 때는요, 조금 야채들을 푸짐하게 넣어주시면 풍미를 훨씬 좋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은 매운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말린 고추 중에서 고추의 씨앗을 버리지 마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고추의 씨를 따로 팔잖아요. 그래서 고추 씨만 구입을 하셔서 같이 넣고 만드시면 칼칼한 맛간장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된 야채를 한번 썰어 볼게요. 우선 양파예요. 양파 여기 끝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양파 붙어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썰지 않고 양파를 채를 써시면 양파 채 썬 게 서로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썰고 채를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썰고 채 써는 게 나는 싫어. 그러면 이렇게 칼집을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채가 썰어졌죠. 이렇게 채가 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썰어지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써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채를 써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썰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써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 당근이요. 나는 여기 겉에 묻은 흙이 너무너무 싫어 이러면 요거를 다 껍질을 벗겨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야채의 영양 성분은 어디 있다? 껍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껍질 굳이 까지 않고 싶어요 이러면은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고요. 그래도 나는 불안해, 흙이 있을까 봐 걱정돼, 그러면 우리 야채 씻는 수세미를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야채 씻는 수세미가, 그 수세미는 절대 거품 내서 그릇 닦지 마시고요. 야채 닦는 용으로 따로 빼놓으시고요. 이렇게 감자라던가 당근이라던가 고구마라던가 이런 거 씻을 때면 겉에를 살살살살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 끝에를요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왜 우리 이렇게 당근 같은 거 써실 때 이게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니까 잘 썰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끝에를, 근데 아까처럼 하고도 썰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썰어주셔도 되죠. 해서 어쨌든 가만히 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아서 채를 써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추나 쪽파 이런 것들은요 원하는 길이로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썰어주시고 얼음물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이렇게 썰어진 대파를 안에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꼭 감독님이 물어보세요. 그 얼음물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얼음물에 넣는 이유가 대파의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 얼음물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파뿐만이 아니라 양파 같은 경우도 얼음물에 넣으시면 매운맛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모든 야채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을 해주셨으면요. 아까 재워놨던 불고기에 야채를 넣을게요. 자, 근데 지금 넣죠. 왜? 처음부터 넣어도 되는데 물러지지 않게 하시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넣어서 섞어주시고요. 야채에 양념을 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섞어주시면 돼요. 그 두 가지 다 방법이에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맛있게 먹고 싶은 거, 그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다만 얼릴 때는요. 처음부터 양념에 넣고 섞어서 얼리지 마시고요. 고기만 양념에다가 재워서 얼렸다가 야채는 나중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썰어서 섞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파를 제외한 나머지 야채들을 넣고요. 섞어주시면 돼요.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얌전하게 가서 준비하라고 보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어렵다던 수란 만들기입니다. 자, 수란 만드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소금 약간 하고요. 그리고 식초를 넣어요, 물에다가. 물에다가 넣은 다음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휘휘 저어주는 거예요. 휘휘 저어주다가 달걀을 깨서 요 방향대로 젓던 달걀이 익으면 건져내는 게 수란 만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는 이유는요, 회오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 회오리가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회오리가 만들어져야 그 방향으로 계란이 돌아가면서 익으니까,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회오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뭐를 넣었어요? 소금하고 식초를 넣었잖아요. 확 한꺼번에 익어서 모양이 딱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익으면서 모양이 이쁘게 굳고 그 다음에 안에가 약간 반숙 정도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초랑 소금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자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에 요리용 붓이 있으신 분들은 요리용 붓에다가 이 기름을 좀 묻혀서 여기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손으로 발라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계란을 이렇게
국자가 되게 커서 계란이 넘치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이 계란 넣은 국자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살짝 물에 잠길랑 말랑 이 상태로 있어야 되고, 근데요, 요거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나 팔이 아파. 나는 이렇게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면 요거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요. 원래 정통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수란을 좀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국자에서 수란이 완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왜 물에다가 회오리에다가 쓱 계란 넣어가지고 만든 수란처럼 자연스러운 건 모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쁜 국자 모양의 수란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팬에다가 이렇게 불을 달궈 주시고요. 오일을 조금 둘러서 볶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양념을 할 때 참기름도 넣었고, 그다음에 소고기 자체에 약간의 기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볶으실 때요. 약한 불에다가 조금 천천히 볶으시면 야채 자체의 수분으로 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기름을 넣기 싫다. 그러면 기름을 두르지 말고 볶아주세요. 저는요, 기름을 조금 쓸게요. 이렇게 약간만 둘러주시고요. 이렇게 기름을 좀 둘러주는 게 불고기용 고기가 얇잖아요. 고기가 달라붙어서 찢어질까 봐 저는 조금 둘렀어요.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아까 간장, 맛간장 만들어서 넣었던 이 소스, 요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막 붙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와. 이거 간장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남았잖아요. 다 넣으세요. 간장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왜 야채에서 수분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간장이 야채의 수분들이랑 다 모여져 있는 맛있는 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는 거 아니에요. There is something about you. 이렇게 볶아주면요, 불 꺼주시면 돼요. 뭐 불고기 어느 정도가 맛있는지는 다 아시죠? 우리 만들어 보지는 않아도 불고기 한 번쯤은 다 먹어봤으니까 내가 먹어봤던 불고기 모양이 되면 끄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 접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밥 준비해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밥은 곤약밥이거든요. 이 곤약밥 활용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밥을 이만큼 먹어야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밥은 그 반만큼만 먹어도 포만감을 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쌀로도 배가 부르다 이런 느낌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식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아지면 당을 많이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당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 곤약쌀을 활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밥을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완성된 불고기요. 담아 볼게요. 요거요, 우리 간장이요. 아까 맛간장이었고 야채에서 수분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뭐 고기를 익히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육즙도 들어가 있잖아요. 요 간장을요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어주세요. 여기다가 녹말을 물녹말 넣어주시면요. 일식이나 중식의 덮밥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봤더니 녹색이 하나도 없어요. 녹색이 없으면 NG예요. 뭐가 봤을 때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미리 썰어놨던 파 있죠? 파를 얼음물에서 이렇게 빼서 나는 물기가 있는 게 싫어. 그러면 살짝 톡톡톡톡.
왜 그런 분들 계시죠? 이 파 고슬고슬한 게 좋아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두시면 그 진 있죠? 그게 나와서 끈적끈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세요. 올려주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수란이에요. 수란 이렇게 보이세요? 수란이요. 아까 오일을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일을 바르지 않으면 국자에 딱 붙어 있어요. 한 몸처럼.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통후추를 조금 뿌려주면 뭔가 내가 요리를 했어 이런 느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건강도 업시키면서 배부름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불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스낵.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스낵. 맛있는 간식, 굿모닝 스낵. 이번 코너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퀸즈 다이어트 메뉴인데요. 앞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가득 건강한 밥상을 알려드렸다면 이번 코너는요. 날씬하고 슬림하고 그러면서도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만들기 귀찮고 어렵다고 멀리하셨던 약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가지고 다니면서 한 입에 쏙쏙 넣을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약식 활용해보세요. 그러면 재료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찹쌀은요 물에 불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을 좀 뺄게요. 오, 그냥 이 상태로 받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추요. 대추는요. 자, 어디 봅시다. 씨가 있나 없나. 씨가 있네요. 자, 이렇게 씨가 있는 대추는요. 이 상태로 불려서 씨만 제거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씨가 없을 수가 없겠죠. 제가 방금 전에 씨가 있나 없나 이러고 본 거는 없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에요. 너무 귀찮지 않아요? 하지만 씨를 넣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돌돌돌돌해서 씨를 제거를 해주세요. 속에 살이 없고 바짝 마른 건요. 안에 씨랑 이 껍질이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 대추요. 껍질이 이렇게 자글자글하잖아요. 잘 씻어주지 않으면 안에 먼지나 곰팡이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씻을 때는요, 이거 그냥 물에다가 씻으면 잘 안 씻기니까 칫솔 같은 거 이용해서 씻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몇 개 겹쳐주세요. 겹치시고 이렇게. 대추가 많이 들어가면요, 단맛이 나서 설탕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추 양을 좀 늘려주고 설탕의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There is something about you now. There's something about you. 이렇게 대추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밤을 2등분 할게요. 밤이요,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2등분을 해서요, 물에다가 좀 불려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사실 압력솥에다가 넣고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 밤이 수분을 먹으니까 굳이 그 과정 생략해주고 싶다 그러면 생략하셔도 돼요. 밤을 담아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밤을 좀 불릴게요. 그리고 그동안에 약밥에 넣을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시나몬 파우더. 우리 약밥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이 바로 이 시나몬 파우더 때문에 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정제 설탕. 자, 그리고 꿀 넣을게요. 올리고당, 물엿, 조청, 그 다음에 아가베 시럽. 어떤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유는 압력솥에 들어가서 익으면서 이게 끓잖아요. 설탕이 그때 다 녹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물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게 양념을 다 섞고 나서 물을 넣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물부터 넣고 나머지 양념들을 넣으면 양념이 안 섞여요. 특히나 왜 파우더 종류로 된 거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념이랑 다 섞어서 맨 마지막에 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내솥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데다가 해서 옮길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 내솥에다가 그냥 아까 물을 뺐던 찹쌀 있죠? 이 찹쌀 밑에 물 빠진 거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 넣을게요. 아까 채 썰어놨던 대추, 그리고 아까 불려놨던 밤인데요. 얘도 채에 받쳐서 물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양념.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 휘휘. 자, 이렇게 저어주시면요. 찹쌀은 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대추랑 밤은 위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잣을 넣을 건데요. 잣은요, 취향에 따라서 난 좀 많이 먹고 싶어. 그럼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비싸니까 조금만 넣을 거야. 그러면 적게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다 됐고요. 이렇게 완성된 약밥은요,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에서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전기밥솥으로 가서 조리를 할게요. 한 15분 정도 조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각각의 전기밥솥마다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에 보시면 요즘에는 약밥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압력밥솥에서는요, 압력밥솥 이거 칙칙칙칙칙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 났을 때 불 약하게 줄여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조리를 해주시고요. 이 약밥 때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면 불을 끄고 그냥 뜸 다 들은 다음에 열어주셔도 되고요. 나는 뜸 들은 게 싫어. 밑에 이 누룽지처럼 깔리는 것도 싫어. 그러면 뜸 들이지 말고 김 빼주시고 여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조리해 볼게요. 어디 그러면 약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슝! 빠바바바밤! 빰! 뒤적뒤적 섞어서요. 우리 왜 밥 했을 때 이렇게 섞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오늘 이 모양틀을 이용을 해서 약밥의 모양을 잡아볼 거예요. 참기름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참기름 손에 좀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안에도 안 빠지면 안 되니까 발라주시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눌러서 뺄 수 있는 게 다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 안 바르고 싶다 그러면 안 바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거 아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어우, 뜨거워. 이렇게 밥을 잡아서요. 어느 정도 동글동글 말아서 안에다가 꽂고. 모양 조금 잡아서요. 근데 이 모양을 세모로 잡거나 네모로 잡아서 넣을 게 아니고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서 이 속에다 넣고 눌러주시면 돼요. 꽉 채워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나는 꽉 채우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중간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간 정도 넣어주시면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끝까지.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눌렀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 떨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놨던 대추 많은 거랑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 이용해서 이렇게 장식해 주시는 거죠. 이거 애기들이랑 같이 만들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 끼 디저트로 제공을 해주기에도 전혀 손색 없는 약밥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간식으로 초콜릿, 사탕, 과자 이런 거 드시지 말고요. 이렇게 약식 만들어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퀸즈 다이어트 메뉴에서 제안하는 건강한 간식이자 디저트입니다.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밥 기름 발라서 묻지도 않은 바래김과 촛불은 초원 김치 뿌린 찬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